1등급 맞고 스카이 가고 우리나라 사회가 원하는 공부를 우수하게 잘했어. 그리고 예의도 잘 갖췄고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될 상명하복도 잘 지키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오면 아이가 활발하게 놀잖아요. 그런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갔지? 하면서 조용조용히 찾아다녀요. 얘가 또 뭐 이상한 걸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 어딘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아, 책 재밌어? 재밌어. 그럼 아빠랑 초콜릿 먹을까? 나 이거 다 읽어가. 그럼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맞아, 잘 맞아. 키웠냐? 제가 아버지 사업 부도났을 때 그때 자살 기도를 2번 했거든요. 다 싫고 다 어렵고 다 무섭고 세상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 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의 우리 박종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마케팅, 브랜딩, 경영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카페, 요식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도 하고 사람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책에 보니까 37만 5천 원만 들고 네. 서울에 상경하셨다고 그런 글이 있고, 네네네.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멘토링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기질상 보면은 사업가의 기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체능을 더 좋아했고, 전공도 역사를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 이제 집안의 아버님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다음에 방황을 좀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처음엔 공무원 준비를 해봤다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급여 생활자나 공무원이 되어서는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인터넷 웹페이지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발전할 때였어요. 그때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서 IT 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월급쟁이잖아요. 네. 그리고 벤처니까 얼마나 막 위험해요. 항상 불안하고. 네, 그런 리스크. 상태로 그냥 근근히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결혼을 33살에 했습니다. 이젠 정말 두 집 살림이 된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모셔야 되고 아내도 생겼으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결혼하고 6월 달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개인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제가 사업 계획한 게 수제화 도매 사업이었어요. 그걸 하러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통장에 돈이 37만 5천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제가 계획했던 시장을 개척하고 이커머스계에 발을 디디게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쇼핑몰에서 컨설팅 제안을 받고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2, 3년 뒤에 경영을 맡아달라 해서 전문 경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사업, 오프라인 사업 영역에 대한 남의 회사 돌봐주기를 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항상 집중했어요. 오너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뀐다. 그리고 오너가 바뀌었으면 그 오너에게 상황을 방법적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이제 나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더. 네, 네네. 10개월 만에 매출 20배 향상시켰다든지 얼마에서 20배요? 500만 원에서 1억 이런 것도 하고. 그 사장님은 기인을 만났네요. 아니요, 근데 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컨설턴트의 역할은 100이라는 성과에서 1점이다. 우리가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줬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만든 건 그 회사 자신이고 그 오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신 거죠. 그분들이 저를 선택하고 만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라준 것만도 그분들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작은 1인 기업부터 대기업의 일까지 두루두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학과를 나왔고 대기업 출신이나 이런 커리어가 없다 보니까 저는 늘 마지막에 찾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소문 듣고 농담 삼아 얘기하면 이제 몸이 아파서 동네 병원 갔는데 여기서 못 고쳐. 대학병원 가. 대학병원 갔는데 거기서 못 고쳐. 또 한방병원 가봐. 한방병원 갔더니 여기서도 안 돼. 그러면 저기 산 넘고 물 건너서 누구 용한 사람 있다 하더라 찾아가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컨설팅을 안 한다라고 선언한 지가 이제 몇 년 됐는데 늘 아픈 사람 아픈 회사만 만나는 거예요. 암으로 치면 말기암. 가장 최악의, 이미 거쳐올 때 거쳐오면서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더 중요한 건 의지를 잃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지 않고, 그렇지만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은 잡아보고 싶고 해서 오신 분들만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고 괴로웠지만 그게 저를 성장시켰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운명처럼 페이스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가 또 스타트업 열풍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좋고 열정도 좋고 또 그 의기도 좋고 노하우나 방법이나 이런 경력과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초보 사장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사장이 마구마구 배출되고 있는데 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따로 공부하거나 경험해 본 적 없이 사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마케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서 깨달은 걸 얘기해 볼게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누군가 편지를 쓰듯이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모이셔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이 제 글을 프린트해서도 공부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출판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책이라는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님들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출판 계약을 하고 1년 반 동안 고사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아이가 이제 늦게 태어났어요. 제 나이 43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애가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내가 거의 70인데 그때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좀 안 맞지 않을까? 서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아빠의 생각을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출판을 하기로 결심했죠. 출판할 때 사람들이 출판해 주길 원하는 걸 내보내야 되니까 페이스북에 몇 년 동안 썼던 글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목차를 잡고 출판한 게 이제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책. 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의미로 족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출판사님께서 대표님 물성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했는데 책이 나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물건의 힘이 뭔지. 제가 없는 시간과 제가 없는 공간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으로만으로도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라는 걸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8명, 12명, 15명, 30명, 50명, 80명, 150명, 300명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농도 있게 배우고 싶다 해서 그 당시의 이름은 고결한 수업이라고 지금 박종윤식 이야기라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한 달에 일주일에 이제 2시간씩 8시간 한 달 코스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51기까지 제가 빈손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영세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들은 자본이 없잖아요. 역량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영향력 둘 다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과 영향력을 같이 벌어가는 방법을 내가 그대로 몸으로 보여줄게 해서 페이스북도 영원으로 출발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영원으로 출발했고 모든 자본이 영원인데 어떻게 이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또 쓸모로 만들고 그 쓸모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래가 어떻게 장사가 되고 그 장사가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를 보여드린 한 7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누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하다 보니까 용한 선생님이 됐습니다. 제가 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은 못 만나봤지만 자수성가하신 회장님 분들은 만나뵙고 또 자수성가하신 사장님들을 뵀으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존심이 정말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시다. 오은환 선생님을 보셨잖아요. 네. 오은환 선생님도 자존심이 정말 강하세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말로 해석하는 게 뭐가 있죠? 자존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자존감, 감이죠. 자존심, 심이죠. 자신감과 자존감은 감이에요. 자존심은 심이에요. 그 심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감은 내가 외부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난 자존감이 떨어져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자존감이란 키워드가 네. 많이 회자가 되지 네. 예전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횟수와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해봤자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지금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자기애가 사라지고 자격지심이 늘어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그건 모르겠고 난 자존심이 세. 이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되게 세요. 자기를 존중하려면 선행 조건이 인정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해줘야 돼요.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입히고 뚝심을 입히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고집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게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행 유튜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유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은 그 자아가 강해. 저쪽 그 북방부로 갈수록 덴마크 네덜란드 서구권. 이쪽으로 갈수록 자아가 강해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왜 오각형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 꼭지점의 최상향을 항상 네. 지향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 그들은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어도 돼. 나의 특성이 더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골고루 다 잘한다는 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무색, 무취, 개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업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박종윤식의 답이 있어요. 유니크해. 네.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 사업을 하려면 유니크하지 않으면 가격 결정권이 사라지죠. 독특하고 유니크한 어떤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 남보다 싸게 팔거나 남보다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만의 존재감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나 이 성인분들도 오랫동안 경주마로 계속 특정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바람직한 모델이. 저희가 그렇게 컸어요.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람들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균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쓰기 좋은 사람들이 돼요. 1등급 맞고 스카이 가고 어디 스펙 전공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원하는 공부를 우수하게 잘했어. 그리고 예의도 잘 갖췄고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될 상명하복도 잘 지키고 있고 쓰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세렝게티 초원과 사파리의 차이예요. 사파리의 사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 지정해준 시간대에 밥을 먹잖아요. 세렝게티 초원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고 내가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냥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고 아예 그 DNA가 완전히 달라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파리에 있는 길들여진 사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업이 별게 아니라 내가 월급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팔아서 버는 게 창업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왜 헤매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한 번도 그렇게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남한테 사주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처럼 하면 남들과 함께 좌초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극단적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쓰기 좋은 사람들로 키워진 게 한 세기가 지나가니까 결론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기득권은 혁명가를 싫어하는가? 왜 기득권은 개성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면 본인들의 파이가 사라지니까. 근데 내 아이한테도 내가 걸어온 길과 똑같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초등 자녀분이 계신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가르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어 하나. 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게 해요. 사람들이 되게 의아스러워하는 게 저희 집에 오면 아이가 활발하게 놀잖아요. 그런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저희도 잠깐 깜빡해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지? 하면서 조용조용히 찾아다녀요. 걱정되잖아요. 그때 얘가 또 뭐 이상한 걸 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 어딘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다인아, 책 재밌어? 재밌어. 그럼 아빠랑 초콜릿 먹을까? 나 이거 다 읽어가. 그럼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냐. 그런데 얘는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놀이죠. 세 번째는 이 아이의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글쓰기든 셋 중에 하나. 그림을 흥미를 느끼면 멈추지 않아요. 1시간 반 동안 8살짜리 아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경연대회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뭐 꼴찌를 할 수도 있겠죠. 1등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사이에서 자기가 경쟁심이 발동돼서 뭐 대중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을 열심히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늦둥이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랑 함께 살아갈 세월이 다른 부모님보다 짧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건 자립할 수 있는 힘. 그 자립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만 자립이 아니라 자아가 생성되어 있고 주관이 생성되어 있고 주체적인 게 있는가,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는가 많이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사업 부도났을 때 그때 자살기도를 2번 했거든요. 그때 자살기도를 2번 한 이유는 나약해서였어요. 평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세렝게티 초원에 갑자기 떨어지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 싫고 다 어렵고 다 무섭고
근데 그 덕분에 그 위기를 돌파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세상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세렝게티 초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다인이가 줄넘기를 너무 못해요. 친구들은 다 줄넘기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스카이 콩콩이 생각난 거예요. 다인이가 이 템포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스카이 콩콩을 사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스카이 콩콩은 줄넘기보다 이 친구한테 쉬운 거예요. 왜냐면 줄넘기보다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는 쓰러졌어요. 근데 줄넘기보다는 할만하거든. 어느 날 얘가 100개를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인아, 우리 동네에서 스카이 콩콩 100개 할 수 있는 첫 번째 7살이 너야. 엄청나게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죠. 본인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존경이라는 말은 내가 좋아서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존경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갑자기 이제 꺾어지죠. 근데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 네, 그쵸. 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네. 아이들도 똑같죠. 매우 많은 폭력 속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영역 있잖아요.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영역을 인정해주는 게 맞는 거지. 네. 우리가 인정해주고 싶은 영역은 미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존심을 강하게 키우는 법이라고 한다면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내팽개치는 거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두 분 다 많이 배우진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돌봐준 건 책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한글을 제대로 읽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계몽사 외판원을 부르셨어요. 신입사원을 부르셔서 할부로 계속 전집을 꾸준하게 이 아이가 크는 거에 맞춰서 니네 출판사건 내가 다 사겠다. 그래서 책을 한국 위인전기, 세계 위인전기, 한국 명작동화, 세계 명작동화, 한국사 이야기, 세계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시리즈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인문학을 저는 사실 대학교 갔을 때 거의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저한테 과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삶이었던 거죠. 제가 집안이 형편이 안 좋고 막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물에 집중했겠어요. 거기엔 정말 비범하고 멋있고 기가 막힌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 인물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인물들을 닮아가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서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지가 강하고 고난을 뚫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해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러거든요. 인물 중심을 많이 읽혀줘라. 아무리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랑 똑같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벌고 있는데 난 안 되지? 나도 그럼 저거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아예 그냥 생각의 구조와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지금 남은 삶을 위해서 꼭 경주에서 탈출하셔라.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해본 것, 또는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던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특기고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보다 경험이 덜한 사람, 여러분보다 지식이 덜한 사람, 여러분보다 정보가 적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걸 주는 역할을 해보세요. 그게 세렝게티 초원에서 쓰는 DNA를 만드는 첫 번째예요. 그걸 하시다 보면 누군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나한테 붙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초심자 밑에 극초심자 있거든. 창업이나 사업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사 가르칠 때. 돈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버는 거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 버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맨날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배운 대로 하고 이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다. 자꾸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라도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오브댐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데 그 강박 때문에 많은 것이 망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네.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박종윤 선생님과의 인터뷰 유익하셨나요? 저는 자녀교육 인사이트가 교육 전문가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사시면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에게 더 귀중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시는 부모님들의 자녀교육 인사이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